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는데, 이 강의 때문에 이제 목소리들이 조금 잠겨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길 바래요. 자, 뭐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들 계시겠지만, 뭐 일단 지금이 한 5월 정도 되어 있잖아요. 실력이 드라마틱하게 향상되어지진 않으시지요? 자,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기본적인 그 방법에 대한 학습을 꼭 제대로 한번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뭐 강의 이런 것들도 좋긴 하고요. 책 같은 것들 통해 가지고 반드시 기본을 좀 제대로 잡는 데 충실하셔야 이런 유튜브 영상이나 다른 쪽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분들의 그 답변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계속 향상시켜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참고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고 있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마침 이제 카페에 적당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이 올라와서 제가 그걸 여러 가지 사례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공부하는데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요. 자, 질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복수 조건 중복값을 0 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다소 난해한 질문이에요. 자, 근데 뭐 내용들은 쭉 들어가져 있긴 하는데 잘 들어오진 않으실 거고요. 표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쉬워요. 자, 이 프로그램 데이터 값이라고 하는 요런 데이터를 시스템에서 내려받으시는 동작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오더 1이라고 하는 요 날짜도 같고 오더 넘버도 같죠. 근데 오더 수량도 같아요. 자, 이 얘기는 요 값이 중복된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제가 좀 표기를 해서 좀 보여 드리면 요런 게 지금 중복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걸 인제 오더를 하고 난 다음에 인보이스를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입고 수량이 한 개, 두 개 요렇게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표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서 내려지고 있는 상태인데, 자, 이거를 더하려고 할 때 여기 보시면 1월 총 주문의 오더 수량은 3이 나와야 되겠죠. 이게 중복되어 있지만 사실 요 오더 넘버로 3 개를 그 오더한 거 밖에는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주문 수량은 3 개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입고된 수량 자체는 요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3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제 하나의 피벗 테이블 같은 것들로 집계를 해 보려고 해도 잘 안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집계되기는 좀 어려워요. 자, 수식으로 하려고 그래도 이게 버전이 좀 인제 문제가 되어지는데, 자, 이런 식의 작업을 수식으로 한 번에 하려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365인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리고 만약 2021 버전, 2021 버전을 쓰고 있다. 그럼 이 두 버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함수가 제공되어지고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뭐 상관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2019 버전을 포함한 하위 버전에서는 물 함수들이 좀 제공되어지긴 어렵기 때문에 복잡한 패턴의 수식을 만들지 못하시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죠. 자, 그러니까 사실 이걸 수식으로 해결하시려고 하면 요 두 버전 함수 정도만 사용하는 것들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나머지 버전 같은 경우는 뭐 파워 쿼리 이런 것들도 좋고요. 파워 피벗도 좋겠죠. 물론 뭐 매크로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긴 하는데, 자, 그건 뭐 인제 매크로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은 그걸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파워 쿼리나 파워 피벗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과 파워 쿼리를 이용하는 방법, 자, 그리고 파워 피벗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한번 설명드려 볼 테니까 업무를 하는데 참고를 한번 해 보세요. 자, 그럼 일단 제가 간단하게 표를 하나 열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자, 이 방식 자체가 뭐 함수를 이용한다, 그다음에 파워 쿼리를 이용한다, 파워 피벗을 이용한다. 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다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이 어떤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물론 인제 제가 여기에다가 요것과 똑같은 결과값들을 오른쪽에다가 수식으로 한번, 자, 요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만들 건데요. 자, 이 왼쪽의 표는 제가 그냥 정답용으로 그냥 남겨 놓고 있는 건데, 잘 보시면 여기에 요렇게 1월 총주문, 2월 총주문 이런 식의 머리글이 포함되어져 있지요. 근데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수식으로 매칭하려고 그러면 여기 오더일의 날짜가 1 월인지 2 월인지 3 월인지를 매칭하는 게 좋거든요. 자, 그 얘기는 요런 식으로 데이터가 기록되지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 저라면 요렇게 1 월 그리고 복사해서 2 월, 3월 요렇게 만들어 놓는 것들을 선호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변환해 놓고 나서 수식을 작성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자, 그럼 1 차적으로 이런 식의 작업을 하려고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 요 1 월에 해당하는 데이터들 중에 요 오더 넘버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더 넘버하고 오더 수량의 데이터를 먼저 뽑아내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필터 함수예요. 자, 이 함수는 21 버전, 365 버전에서 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하는 데이터가 요 두 계열에 있죠. 그죠? 나중에 수식 복사해야 되니까 F4키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원하는 조건이 뭐냐면 요 날짜의 월이 1 월인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 날짜하고 1 월은 바로 매칭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텍스트 함수 써서 서식 코드 이용해서 작업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하면 1 월, 2월 뭐 이렇게 나올 거니까 요 데이터가 얘랑 같은지를 보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식을 작성을 했을 때 엔터키 눌러주면 자, 이렇게 오더 넘버와 오더 수량에 중복이 빠져 있는 결과들이 반환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중복을 빼야 되니까 유니크 함수 쓰겠죠.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중복이 빠져 있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고 이 중에 제가 원하는 건 이 두 번째 열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열 데이터는 어떻게 얻어야 돼요? 이게 이제 365 버전하고 2021 버전의 차이인데 365 버전은 추주 컬스라고 해서 특정 동적 배열에 원하는 열을 이렇게 두 번째 열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면 바로 요것만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자, 근데 2021 버전 같은 경우는 요 추주 컬스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덱스 함수 쓰시는 게 좋겠죠. 인덱스 함수를 쓰시면 기본적으로 이 두 번째 인수가 행번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쉼표를 하나 더 입력해서 이게 열 번호가 되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엔터키 눌러주면 똑같겠죠. 자, 그러니까 이건 버전에 맞춰서 작업을 하세요. 자, 그럼 이렇게 작업된 결과가 1 월은 요 한 건이니까 요 3만 나오는데 2월 같은 경우는 4 하고 3 이라고 하는 숫자가 두 개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 숫자를 합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sum 이렇게 해서 엔터키 눌러서 이렇게 합쳐진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나서 수식 복사하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작성을 할 때 여기만 절대 참조로 만들어 놓고 여기는 안 했죠. 그러니까 선택해서 F4키 누르고 엔터키 눌러서 수식 복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원하는 결과 그대로 나오죠. 자, 그럼 입고 수량은 조금 더 간단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얘도 똑같아요. 동일한 방식으로 작업을 해 보면 필터 함수 이용해서 요 입고 수량을 얻을 거고요. F4키. 얘는 뭐 중복 이런 거 뺄 필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 오더 일 여기에서 월값에 해당하는 것들이 1 월인지 2 월인지 봐야 되니까 아까랑 똑같겠죠. 일단 F4키 눌러 주고 텍스트 함수 이용해서 얘를 월이 반환되어지도록 만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1 월인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럼 요게 인제 추출되어져 나오는 게 요렇게 입고 수량이 나눠져 있으면 요렇게 두 개로 나올 거기 때문에 요걸 더해 주기만 하면 되겠죠. 네, sum 함수 써 주면 돼요. 자, 가로 닫고 엔터키 눌러 주고 수식 복사하면 자, 여기 있는 결과랑 똑같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미입고 수량은 빼주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오도 수량에서 입고 수량 빼주는 동작을 하면 끝나요. 자, 그러니까 만약 이제 버전이 365나 2021 버전이라 그러면 간단하게 수식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특정 버전 위주로밖에는 사용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 아래쪽 버전 그러니까 2010 이상 버전 사용자들은 파워 쿼리나 파워 피벗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좋아요. 물론 뭐 질문란에 답변 달려져 있는 글들 중에 파워 쿼리 답변이 하나 올라와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 보세요. 굉장히 그 쿼리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설계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식의 동작 방법을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들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인제 제가 파워 쿼리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파워 피벗하고 연계되어지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 드릴 거기 때문에 어 그 답변에 달려져 있는 부분들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워 쿼리를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자 파워 쿼리는 제가 여기다가 한번 반환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 차적으로 요 표 범위를 엑셀표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뭐 굳이 등록하지 않아도 데이터 탭에 테이블 범위 이런 거 누르면 표로 등록을 먼저 하려고 하겠죠. 자 그럼 뭐 등록을 해 주고 확인. 자 그럼 이렇게 파워 쿼리 편집기 창에 데이터가 이렇게 전송되어져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인제 오더 일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날짜만 있는데 요렇게 시간가까지 같이 표시되어지는 건 얘가 형식 변환할 때 요 데이트 타임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 놔서 그래요. 뭐 보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제가 수식 입력줄에 요 타임 부분은 지우고 여기 빈 영역 선택하라면 요 데이트 날짜 값으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이걸 한 번에는 못 해요. 한 번에를 하려고 그러면 수식을 쭉 걸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중복이 있는 위치를 잘 보세요. 오더 1이 있고 오더 넘버가 있고 오더 수량이 있죠. 물론 얘를 인제 월로 바꾸시는 동작을 뭐 미리 하셔도 좋고 나중에 하셔도 좋아요. 뭐 이건 상관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요 열에 지금 중복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요 세 개를 머리글로 일단 잡고요. 기본적으로 맨 끝에 있는 요 입고 수량의 합계를 구하는 그룹화 작업을 한번 먼저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요 세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 그룹화를 누르면 요렇게 제가 선택한 애들이 요렇게 선택 머리글 쪽에 위치해지게 되고, 위아래쪽에 제가 원하는 집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죠. 이걸 하나만 선택하셨다라 그러면 이렇게 고급 옵션 선택해서 그룹화 추가 눌러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요렇게 선택해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여기 있는 걸 제가 인제 삭제를 하고, 자 여기에서 합계를 구할 건데 맨 마지막 입고 수량의 합계를 구할 거다. 요거는 제목이 입고 수량이다라고 이렇게 바꿔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 주면 자 이렇게 1 차로 깔끔하게 정돈된 결과값들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인제 해야 되는 것들은 요 오더 1을 월로 바꾸고 오더 수량과 입고 수량의 합계를 구해 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얘 열을 바꿔 주는 건 변환 탭에 가서 날짜, 월, 월이름 이런 거 선택을 해 가지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바꿔 주고, 바뀌었으니까 머리글도 월이라고 변경해 줄게요. 그냥 더블 클릭해서 바꾸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오더 수량과 입고 수량의 합계를 구해 주면 되는 것들이니까 한 번 더 그룹화를 해 주면 되겠죠. 자 월을 그룹화 눌러서 합계를 구할 건데 오더 수량. 자 하나 더 해야 되니까 고급 버튼 눌러서 집계 추가할게요. 합계를 구할 건데 입고 수량 이래 주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제가 머리글들은 오도 수량, 입고 수량 이렇게 보시는 것들이 좀 더 편할 거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고 확인. 자 그럼 요 결과값에서 이제 빼주면 되니까 미입고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열 추가에 사용자 지정열 하나 선택을 해서 미입고 수량 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계산식은 오도 수량에서 빼기 입고 수량 이렇게 하면 되겠죠. 확인. 자 그럼 결과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형식이 임의로 설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숫자로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경우엔 물론 뭐 데이터 형식 변환을 여기서 바로 하셔도 돼요. 자 근데 뭐 수식 입력줄 이렇게 표시되어지고 있으시면 요 마지막에 add 컬럼 마지막 인수에 타입 해 가지고요. 소문자예요. 타입 넘버 뭐 이렇게 제정해 주시고 빈 영역 선택하시면 이렇게 바로 계산된 결과값이 숫자로 바뀌어서 형식이 바뀌어져 있는 결과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인제 원하는 결과 뭐 집계표라고 제가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일단 얘를 제가 원하는 위치에다 반환할 수만 있으면 되겠죠. 파일 탭에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눌러서 표로 기존 워크시트 요 하단에다가 반환해 볼게요.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간단하게 1 월, 2 월, 3 월, 377, 352, 025 예 동일하죠. 예. 뭐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하는 작업을 파워 쿼리에서 할 수 있다. 자 그럼 인제 우리가 이걸 동일한 작업을 파워 피벗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에 파워 피벗의 결과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일단 여기에 중복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피벗으로 작업하시려고 그러면 원본표에다가 뭐 열을 하나 더 추가하셔야 되는데 그런 식의 작업은 쪼금 불편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얘를 데이터 모델 영역 안에 넣어서 원하는 결과값이 나올 수 있도록 측정값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표를 선택을 해서 파워 피벗 탭에 뭐 안 나오시면 당연히 뭐 개발 도구 탭에 컴 추가 기능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뭐 파워 피벗을 쓸 수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 모델에 추가 명령이 있으니까 요 표를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모델을 추가하면 이렇게 파워 피벗 편집기 창이 데이터 모델 영역이라고 부르는 게 좀 맞긴 하네요. 이쪽에 가서 여러분들이 뭐 그 갖고 있는 요 데이터 값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계산열로 월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뭐 월을 나중에 써야 되니까. 자 월을 하나 만들고 수식은 포맷 함수 쓸 거고요. 요 포맷 함수가 여러분들이 아까 수식에서 썼었던 텍스트 함수하고 똑같은 함수예요. 함수명만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오더 1에 서식 코드 이용해서 m월 이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1 월, 2 월, 3월 요런 결과값들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사실 이 작업에서도 인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다가 인제 오더 수량 집계하는 게 가장 어렵겠죠. 자 근데 이 기본적으로 파워 쿼리는 요렇게 이름을 오더 수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존 머리글하고 똑같이 써도 상관이 없지만 요 파워 피벗에서는 동일한 머리글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 수식 입력할 때 위치는 요 계산 영역을 선택하고 있어야 돼요. 오더라고 입력을 하고요. 요렇게 콜론을 입력하고 수식 입력하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sumx 함수를 이용해서 할 거고요. 중복이 있는 요 표에 중복을 배제하는 테이블을 하나 따로 만들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파워 쿼리에서 그룹화 같은 걸 이용해서 1 차적으로 중복을 빼내는 작업을 했던 거랑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summariz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얘를 이용해서 지금 요 표 1, 요 엑셀 표가 표 1 이에요. 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중복이 들어가져 있는 열들을 선택을 할 거예요. 제가 인보이스 넘버 인보이스 넘버가 아니죠. 이거 그냥 제가 선택을 해서 표 1에 이 오더 넘버가 기본적으로 여기 중복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오더 넘버하고 제가 집계하려고 하는 요 오더 수량이 같이 들어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을 해 줄게요. 자 그럼 여기서 중복이 빠져 있는 1차 그룹화로 설정했었던 그런 결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요 표일에 오더 수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하면 중복이 빠져 있는 결과값들만 얻을 수 있어요. 엔터키 눌러서 한번 보여 드리면 자 여기에 17 개라고 하는 숫자의 합계가 나오는데 요게 잘 보시면 737 이니까 17 개죠. 자 기본적으로 이 3 이라고 하는 게 아까 중복이 되졌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중복이 되져 있는 결과대로 집계가 되진다라 그러면 3이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여기 20이 나왔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중복이 빠져 있는 결과값들을 집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입고 수량은 좀 더 집계하기가 쉽겠죠. 왜 그러면 얘는 그냥 썸이거든요. 썸 이용해서 요 입고 수량열을 한번 선택만 해 주면 엔터키 눌렀을 때 그냥 간단하게 집계되어져 나오고 미입고는 빼주면 되는 거니까 오더에서 입고를 빼주는 이런 식의 작업을 해 주면 되겠죠. 엔터. 자 그럼 결과가 모두 나왔죠? 자 그럼 나머지 인제 원본에 있었던 것들은 제가 컨트롤 쉬프트 키 눌러서 처음부터 마지막 열까지 선택을 했어요. 피벗 테이블 만들 때 보여지는 것들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라이언트 도구에서 숨기기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준비는 다 끝났고요. 간단하게 피벗 만들어서 결과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피벗 테이블 명령 눌러서 제가 원하는 위치는 이 하단에다 만든다고 했으니까 요 참조 이용해서 요 위치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볼게요. 확인. 자 그럼 B29 셀 위치에다가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지는데 제가 요 표 1에
요 월, 오더, 입고, 미입고라고 하는 FX라고 되어져 있는 게 측정값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월을 선택을 하면 월이 이렇게 묶여져 나올 거고, 순서대로 오더, 입고, 미입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 순서대로 값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작업을 하려고 그럴 때 당연히 뭐 버전만 허용을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 물론 뭐 버전이 조금 낮다면 2019 이하 버전을 쓰고 있다라고 그러면 16 버전부터 보통 이제19 버전까지는 파워 쿼리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리본 메뉴 데이터 탭에 바로 나오니까 그런 거고, 10 버전, 13 버전 사용자는 설치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인제 10 버전하고 13 버전 사용자부터 포함해서 다른 버전 사용자들은 그냥 뭐 파워 피벗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물론 뭐 이런저런 것들이 다 번거롭다 그러면 뭐 매크로 같은 거 이용하셔도 되는데, 매크로까지 지금 뭐 설명을 쭉 드려서 얘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부분들만 소화해 나가시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방법들을 한번 차근차근 연습을 좀 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내 업무에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생각을 해 보시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뭐 파워 피벗이나 이런 것들은 사용하시는 부분들을 아직 좀 익숙하게? 아니, 아예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 드리고 있죠. 물론 뭐 이 책 안에는 뭐 아주 자세하게 다 설명드려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파워 쿼리, 파워 피벗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공부를 해 들어가시면서 이런 사례들도 함께 공부를 해 들어가시면 좀 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